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가 오심을 기대하며 노동을 소홀히 하자 모임의 리더인 바울이 이를 꾸짖으며 한 말인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노동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 역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한 노동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자본가여 먹지도 마라. 무노동 무임금 노동자 탄압 총파업으로 맞서리라. 우리 민중가요 일부의 가사인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국회의원이여 먹지도 마라. 무노동 무임금 국민 탄압 투표로 맞서리라. 진짜 여의도 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2019년 6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에 늦잠 좀 자야지 해도 몸이 기억을 해요. 평일에 출근하려고 일어나야 하는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딱 떠집니다. 밤늦게 야근하고 회식해서 새벽에 무거운 몸을 끌고 집에 갔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일어나는 저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일 안 하고도 매일 일당 받고 대우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 얼마나 받는지가 좀 요즘 궁금해서요. 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셨고요. 현재 율촌의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박사님한테 분노에 차서 전화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네. 이 주제를 꼭 다뤄야겠다. 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네, 제 분노를 이해하십니까? 네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국회에 우리 박사님 얼마나 계셨어요? 저는 2007년 10월서부터 2018년 초까지 있었으니까요. 한 10년 조금 넘게 근무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신 일은? 예, 저는 이제 입법조사관으로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 활동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포털의 어떤 지식인 같은 그런 역할이죠. 네.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알아드리고, 이거 뭐가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러면은 누가 나쁜 사람입니다. 알려드리는 네. 이제 그런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포털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을 누구보다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파행국회 뭐 이제 더 지어낼 이름도 없지 않나 싶은데 국회가 네네. 이렇게까지 오래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네,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예,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96년부터 99년까지 이제 있었던 15대 국회 같은 경우는 256일 동안 파행을 겪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4,6에 24, 6개월이 이제 240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니까요. 거의 8개월 이상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이렇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19대만 해도 이제 세월호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한 150일 정도를 이제 또 국회 공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간만에 국회 내에서 어떤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침 추경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국회 공백이 상당히 안타까운 이제 아쉬운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죠. 좀 절실한 상황이 된 거죠. 네네. 타이밍이요. 네, 타이밍이 참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에 10년간 계시는 동안 너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셔서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예. 일상이셨군요. 뭐 일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서로 이제 상대가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특히 룰에 관해서 서로가 동의하지 못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과 정책적인 게 충돌을 한다든지 네. 했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이제 공전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익숙하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250일도 있었고 150일도 네. 있었기 때문에 기간 자체로만 보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타이밍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아쉬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거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 지금 이 국회 파행의 처음 시작이 이제 이 룰에 대한
서로에 대한 논란이었던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지 마시고요. 좀 간단하게 왜 이렇게 국회가 공전만 하고 있는지 그 이유 몇 개만 좀 정리해 주세요. 가장 뽑아주세요. 이제 네. 그 큰 이유는 이제 국회법상에 보면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빠르게 좀 진전을 시키려고 네. 바로 올리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사실은 패스트 트랙을 하려고 해도 한 60%가 동의를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법들이 많았습니다. 네. 당장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이제 공직선거법 이거야말로 이제 게임의 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많이 반대하던 이제 공수처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 조정권 같은 어떻게 상당히 첨예한 건들을 그렇죠.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제 극렬하게 반발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자,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많이 접하셨고요. 그래서 생생경제에서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그만뒀는데 어떻게 먹고 사실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알아볼게요. 먼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이제 노동의 가치를 계산하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동에 얼마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단은 국회의원분들이 받는 월급, 네. 급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세비라고 표현을 하죠. 네. 예. 근데 세비라는 표현은 없어요. 정식 명칭은.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수당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임시 변통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식 명칭이 수당이에요. 아, 월급이 아니고 수당이에요? 예, 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은 우리가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 시행규칙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이거는 행정부에 관한 사항이고 법원이나 입법부처럼 별도의 이제 이 조직들은 자체적으로 규칙, 규정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처럼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급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구조는. 일단은 본봉에 해당하는 이제 일반 수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1년에 2번 나오는 정근 수당, 뭐 가족 수당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급 보조비, 뭐 관리 업무 수당,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궁금해요. 예. 뭐 이제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빼고 일반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면 일반 수당, 그러니까 보통 본봉이라고 하는 일반 수당 같은 경우는 월 한 67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670만 원이요? 네. 그럼 대기업으로 하면 한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부장급? 글쎄요, 뭐 아니, 차장급? 그 부장급, 뭐 차장급 정도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본봉이 670?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작은 금액이지만 정액급식비가 한 13만 원 정도 나와요. 급식비요? 예, 이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직급 보조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원장님들만 받으세요. 뭐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65만 원 정도 받으시고 일반 의원님들은 없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일반 의원은 없어요. 예,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리를 뭔가 이제 위원장 자리를 맡으셔야 이제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비라는 또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 한 310만 원 정도가 또 책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 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요. 입법 활동비에 이제 30분의 1을 회기 때마다 네. 이제 나눠 보면 하루에 한 3만 1,000원 정도씩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한 달 내내 회기가 있는데 열심히 다 개근을 하시면 한 75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해외 출장이라서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결석계 같이 이런 별도의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이제 빠지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일반 의원님들 기준으로 보면은 월 한 1,130만 원 내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정근 수당이라든지 명절 휴가비가 이제 조금씩 붙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계로 보면 1년에 한 1억 5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을 네. 이제 받고 계세요. 월 1,200,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 네네.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별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됐었던 게 특수활동비죠. 특수활동비죠. 특수활동비는 이제 영수증 처리 없이 네.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의원님들이나 특히 이제 주로 이제 국회의장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어떤 그런 금액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집에 혼자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당당하게 와이프한테 생활비로 줬다는 분도 그건 사실 좀 계셨잖아요. 옛날 이야기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주로 이제 그 상임위 각종 활동들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이제 음료수라든지 뭐 다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이제 회의가 길어지면 국회 직원들도 같이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하죠. 보면은 네. 이분들한테 대해서 뭐 야식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이제 지급되는 비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금액들이 작년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교나 뭐 특별 정보 같은 이제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줄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서 네네. 이제 특활비를 외교나 안보 등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만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아까 기사 보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보시는 시각마다 다른데 또 실제로 막상 국회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상당히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힘들다기보다는 좀 어려움.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배 아파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꼭 배 아파서 이 주제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마땅히 일을 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생계보장이 되고 누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또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배 아파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네. 지금 일을 하지 않는데도 지금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그러면? 그렇죠. 다요? 예. 아니 지금 회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기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네. 회기라는 거는 이제 2월, 4월 이제 일단은 소집이 된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운영이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시국회는 짝수달에 하도록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월, 4월, 6월, 8월은 해야 되고 네. 9월서부터는 연말까지는 이제 정기국회니까 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없는 그러면 1357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별활동비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회기가 아니니까 만약에 네. 그때 이제 임시국회를 따로 잡았으면 또 그때는 또 따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분노만 하려고 모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네네. 자세하게 알아야 예. 분노할 부분은 분노하고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네. 또 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급여도 있지만 뭐 이제 보좌진들도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죠. 그렇죠.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분들은 다들 이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한 의원실에 8분이 이제 배정이 돼요. 네. 그래서 4급 2분, 5급 2분, 그 다음에 6급, 7급, 8급, 9급 해서 각 한 분씩. 그래서 총 8분이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인턴이 한 사람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억 4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그다음에 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차량을 하려면 또 기름값이 필요하겠죠. 유류대.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이거를 또 선거 국민들한테 발송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를 네.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 도서관에 가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과 별도로 이제 의원 열람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는 이제 운영할 수 없는 이제 후원회, 정치 후원회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평시에는 1년에 1억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이제 거둘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철도나 항공요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가 되고 이제 항공 같은 경우 비즈니스석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요. 프리패스. 뭐 그런 VIP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공항에서 프리패스 되는 네. 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불체포 특권, 뭐 각종 의전 등등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혜택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을 대표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국회에 처음 갔을 때 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다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될까, 경의를 표해야 될까? 사실은 처음에 좀 망설였었어요. 근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의원님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의원을 국회에 보내신 그 국민,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그분들의 뜻을 제가 존중하는 의미로 이런 예우라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한테 주어지는 이런 많은 혜택들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뽑아주신 선거 국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라고 여러 가지 배려를 이제 해주는 거죠. 우리가 네. 국가대표 성적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활동하게 하려고 네. 국민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을 안 하니까 네. 돈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죠.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국회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회 규칙이 있고 네. 그 대통령령처럼 이제 국회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서 이제 뭐 얼마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뭐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는 네네. 이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대안으로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보수를 집행하고 정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를 국회 내에서 하지 말고 네. 독립적인 기구를 두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를 내가 깎지 말고 그렇죠. 남한테 이제 맡겨달라. 돈 이제 이런 건데 문제니까요.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맡기고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관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왜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느냐. 근데 그분들은 예. 이렇게 일 안 하고 그럼 잘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잘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싸우고 다툰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좀 관점이 사실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국회 회기를 열어서 일은 하지만 하나도 일이 진행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국회 안에서 회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국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계속 대립해서 어떤 법률도 통과되지 않고, 네. 예, 지지부진하게 서로 다툼만 하다가 이번 회기는 끝납니다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국회가 계속 공전하는 것도 정치의 일환이죠. 그렇죠. 서로 양 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명분 싸움을 하고 네네. 이것도 정치고 특별히 우리 박사님은 국회에서 10년간 일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의 사정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분노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 조금 달래주는 마음이 있으시는 건 아는데 예. 국민들의 피로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되게 불필요한 존재처럼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국회라는 존재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들은 이제 하시는데 사실 국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이런 의원님들에 들어가는 그리고 보좌진들에 들어가는 또 국회 공무원들의 꽤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400조가 넘죠, 보면은.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1%면은 4조 원이잖아요. 네. 근데 국회 예산이 6천억 정도 조금 넘어가요. 아. 예. 그럼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막상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 행정부랑 이제 견제를 하고 여러 네.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훨씬 조직도 크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네. 그 밑에 산하 연구기관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사실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보좌진 8명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하기에는 또 상당히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국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럽의 많은 의회들을 보면 되게 검소하고 상당히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규모가 작은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 의원 내각제예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실 같은 이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입법부가 그렇게 크게 일을 할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사실 제대로 된 뭐 어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경제가 발달한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좌진이 22명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8명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뭐 미국 같은 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5천만 국민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더 많아야 된다. 근데 물론 그 지원이 의원님한테 개개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 연구라든지 국회 차원의 어떤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죠. 네. 지금 제가 분노하려고 모셨는데 설득을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게 이제 무노동 무임금 왜 적용 안 되냐 했는데 우리 박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일하고 나름대로 있는 일이죠. 거고. 그러니까 정책이 네. 있고 정치가 있는데 우리가 정치 네.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러기로 합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설득이 됐어요.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견제할 수 있는 네네. 뭔가에 우리에게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에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비 반납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이라든지 뭐 국민소환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단체장에 하고 대해서는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국회의원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이 뭐 아프리카나 우리 중남미의 작은 나라들을 빼고 우리가 알만한 주요 국가라고 보통 표현하는 나라 중에서는 이 영국이 유일하게 이제 있어요. 영국 빼고 나면 없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뭔가 체포돼 가지고 구금됐다든지 그다음에 의원직을 14일 이상 이제 정지당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런 영국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힘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서부터 14일 동안은 정지, 뭐 한 달 정지
그래서 옛날식 감옥도 있어요, 보면은. 네. 형식상 이제 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지역 구민의 이제 10%가 이상이 이제 요구를 하면 이제 국민 소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 없어요. 없는 이유는요?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로 소환을 한다 그러면 뭐 인구수가 작은 동네에서 뭐 특정한 세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소환을 가지고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보면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 선거 구민의 위임을 받아서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양심과 또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침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네. 견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체장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원종현님은 네. 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천 시민입니다. 유튜브 창에 남겨주셨어요. 국민열세 정말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서민들 10원도 못 내면 연체에 등급 하락에 각종 세금 못 내면 수도 끊기고 전기 끊기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어쨌건 매달 그 월급 봉투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네, 집에 맞습니다. 끊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일 안 하면 돈 안 주니까 끊기는 거고. 이하나 07님 국회의원이 일하게 해줘야 일을 하지 않나요? 선거제도는 여야가 공정한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1야당을 제외하고 여당이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하면 일하지 않을까요? 또 이런 그 정치적인 의견을 사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저 3518님도 민생이 급하다면서 엉뚱한 거 패스트트랙 태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계세요. 예. 5284님은 국회의원 소환제 필요합니다. 이런 건 가결 안 되죠? 이렇게. 현재 이제 3건 정도의 법률안이 일단은 발의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자라는 이제 법안들은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진짜. 그 국회의원들의 일하는 거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셨어요. 박사님께서. 그러면 네네. 국회에서 10년간 일하신 분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의원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당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어떤 양심과 그다음에 판단이 더 좀 존중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제 법률안이나 정책들이 당론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면 맞아요. 의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 참 훌륭하시구나. 말씀 정말 잘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능력들이 발휘될 기회가 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들고 네.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복귀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게 당론이고 네. 힘겨루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할 수 없거든요. 예. 네, 지금 뭐 그 야당에서도 복귀하고 싶은데 네네. 못하고 하는 뭐 분들이 이번 굉장히 주말을 있어요. 기점으로 뭔가 이제 변화 움직임이 네. 좀 있을 것 같긴 네. 하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이 정치 활동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을 통과시키고 입법 활동하는 어떤 정책적인 활동 이것들이 사실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월 1,200만 원, 네. 연 1억 5천 받으시는 우리 국회의원분들 네. 이만큼 일해 주시면 뭘 더 못 해드리겠습니까? 더 해드리죠. 사실 이제 미국보다는 좀 적게 받으시는 거고, 네. 뭐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좀 많이 받으시는 이제 그런 편입니다. 네. 예. 아무튼 우리 최 박사님이 이해도를 좀 높여주셨으니까요. 제가 분노를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는 좀 마무리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밥값을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주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